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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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믿어야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 오늘 11월 10일 첫 노래로 모모랜드의 짠콩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1월 10일 첫 노래로 모모랜드의 짠콩쾅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정호의 수다, 우수다,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는 여행을 떠나요 시간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도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가져왔거든요. 또 즐겁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밖에 비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혹시 이따가 비가 확 내릴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우산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보를 보면은 비가 오늘 저녁에 온대요. 계속. 네, 예보로는. 네, 얼마나 많이 오는지는 제가 뭐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뭐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비가 좀 온다니까 좀 우산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제 이런 날씨에 비 맞으면은 감기가 좀 오래 가요. 그래서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기 위해서도 좀 우산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의 딱 좋은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루의 딱 좋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정호의 수다, 우수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은 얼마 전이 아니지, 어제 미 대선이 이제 치러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아저씨가 이제 굉장히 좀 뭔가 역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로 약간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다 보면은 되게 약간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전 미 대통령인 레이건이거든요. 로널드 레이건. 이 로널드 레이건은 가끔 가다가 외계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우수다에서는 레이건은 정말 외계인을 만났을까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소련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로널드 레이건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다소 의외의 발언을 합니다. 만일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한다면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쳐서 물리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고르바초프는 그 이듬해에 개최된 소련 공산당 인민회의에서 이 방금 이제 레이건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외계인의 침략보다는 핵무기에 의한 파국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고르바초프는 뭐 외계인의 어떤 침략 가능성을 그리 뭐 이렇게 심각하게 여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레이건의 그 유엔 연설 역시 조금 그렇습니다. 레이건은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2년 뒤인 1987년에 유엔 회의석상에서 외계인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종종 우리가 외계인의 위협에 처한다면 전 세계에 만연한 불화가 삽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상 외계로부터의 영향력이 이미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얼핏 보기에는 외계인의 어떤 위협을 직접적으로 좀 거론한 것처럼 보이는데, 앞뒤 문맥을 좀 이어보면은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그 영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이 외계인이라는 뜻의 에일리언이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연설문의 바로 앞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방금 이제 이 연설문 바로 앞에는 어쩌면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전 세계적인 위협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앞선 연설문의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또 이어져요. 도대체 온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염원에 대해서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보다 더 동떨어진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은 이제 앞뒤 문맥을 좀 이어보면은 외계인과 무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돼요. 어쩌면 우리는 외계로부터의 어떤 전 세계적인 위협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종종 도저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위협을 받는다면 전 세계에 만연한 불화가 삽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상 이런 이해하지 못할 영향력이 이미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온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염원에 대해서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보다 동떨어진 것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어보면은 이 외계인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이 연설문을 둘러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연설문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인데, 이 레이건이 유엔 회의를 나흘 앞두고 보좌관인 레트 도슨에게 자신의 공상을 연설문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친필 메모를 남깁니다. 다른 행성의 외계인들이 지구를 위협한다면 전 세계에 만연한 불화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겠는가. 이 친필 메모를 이제 보좌관인 레트 도슨에게 이제 주면서 유엔 연설문에 꼭 이 내용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레이건은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연설문에 꼭 넣도록 지시를 했던 겁니다. 당시 연설문 담당관인 클라크 저지는 대통령의 요구대로 연설문을 수정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그 유엔 거의 연설에 외계인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힘든다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최종 단계에서 다른 행성의 외계인을 뜻하는 용어가 조금은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면서 조금 다른 내용이 되고 맙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하죠. 네. 레이건은 자신의 신념을 유엔 연설을 통해서 재차 천명하려다가 이제 약간 좀 에일리언이라는 이 외계인을 뜻하는 용어를 이제 약간 말장난처럼 해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바꾼 겁니다. 고르바초프의 인민회의 발언에 동감을 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면 핵정쟁이야말로 이제껏 인류가 겪어지 못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위협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유엔 연설문 작성 과정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외계인 문제에 굉장히 좀 집착했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이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의 블라블라, 그리고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규현의 블라블라 그리고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 우정을 수다 레이건은 정말 외계인을 만났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은 1970년대부터 우주 방위 계획을 추진했어요. 당시 가장 우려됐던 우주로부터의 공격은 핵탄두가 탑재된 그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는데 냉전이 끝날 즈음에는 이른바 불량 국가나 테러 집단들이 그보다 먼 미래에는 소행성과 외계인들이 잠재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레이건은 이른바 우주전쟁을 최초로 천명한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의 평소 언행을 보면은 외계인의 공격을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어떤 그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네바 정상회담이 있기 4년 전인 1982년에도 레이건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외계인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그 유명한 E.T. 알죠? 그 E.T.는 1981년 하반기에 캘리포니아에서 촬영되었고 이듬해 6월에 미국에서 첫 개봉이 되었는데 이 영화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던 레이건 대통령은 스티븐 스필버그를 그 백악관으로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인 2011년 스티븐 스필버그는 세계 강대국들이 외계인에 관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슈퍼 8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 슈퍼 8이라는 영화의 홍보 인터뷰에서 레이건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털어놨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E.T.의 특별 상영회가 끝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와가지고 사의를 표하면서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영화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 주위 사람들이 막 되게 웃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끝까지 웃지 않았다고 해요. 네. 사실 이런 식의 조크는 레이건 대통령의 어떤 트레이드 마이크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그런 이제 유머. 그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UFO 연구자를 자처하던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그냥 유머였다고 뭐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레이건이 조크를 한 거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 레이건 대통령이 주지사로 두 번째 임기를 마친 직후인 1974년에 UFO를 직접 목격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탄 세스나기를 조종하는 미공군 대령 출신 빌리 페인터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 착륙하려고 지상에 접근할 때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굉장히 좀 하얀 어떤 빗덩어리 같은 게 수분 동안 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UFO로 추정되는 그 물체는 길쭉해지더니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워싱턴 지국장이었던 노먼 밀러가 로널드 레이건으로부터 직접 이 목격담을 들었는데 레이건이 UFO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밀러가 정말 UFO를 목격했다는 말이냐고 재차 확인하는 순간 레이건은 언론인 앞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자기는 그냥 불가지론자일 뿐이라고 이제 얼머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UFO를 목격했다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훨씬 이전에 아내와 함께 UFO를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노래 한번 듣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죠? 네. 달다의 들킴주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달다의 들킴주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 레이건은 정말 외계인을 만났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부부가 이제 그 전에 외계인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골든 글러브 여우주연상을 수차례 수상한 헐리우드 배우 셜리 맥클레인은 2012년 9월 영국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레이건이 아직 배우였을 당시인 1950년대에 UFO를 목격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왈가닥 루시로 유명한 배우 루실 볼로부터 들었다고 해요. 루실 볼은 레이건 부부와 함께 파티에 초대받았었는데 그 부부가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굉장히 황망한 표정으로 이제 뒤늦게 나타난 레이건 부부는 UFO를 만나는 바람에 좀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레이건은 외계인으로부터 배우 생활을 접고 대통령을 해보라는 조언을 텔레파시로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은 대박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맥클레인의 주장은 조금 신빙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녀 자신이 여러 차례 UFO를 만났다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 차례나 그 외계인들과 비밀 회담을 했다라는 어떤 주장을 구체적인 어떤 증거 없이 인터뷰 중에 흘린 적이 있거든요. 결국 실제로 레이건 부부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던 루실 볼의 증언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 루실 볼의 사후인 1990년에 출판된 전기 오후의 루시의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네. 그날 파티는 굉장히 좀 즐거운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저녁 식사가 1시간가량 좀 늦춰지는 바람에 흥이 조금 깨진 상태였다. 근데 이제 식사가 미뤄진 것은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인데 굉장히 좀 흥분된 표정으로 그 부부는 UFO를 만나가지고 늦었다라고 해명했다라고 하는데 덧붙여가 루실볼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어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뒤에 나는 지속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떠올렸고 그가 비행 접시를 목격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면은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했다라고 했는데 루실볼의 전기에는 레이건이 외계인으로부터 텔레파시로 조언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루실볼이 레이건으로부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실을 그 맥클레인에게 전했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가지고 자신의 전기에 실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둘째는 루실볼이 맥클레인에게 레이건 부부의 UFO 목격담을 전하면서 고의로 거짓말을 보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맥클레인이 그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가 있기 전이 2007년에 그 자서전인 늙어가며 현명해지기라는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루실볼은 레이건이 사색이 된 낯빛에 아주 혼돈스러운 정신상태에 도착했다고 했다. 그녀가 내게 이 말을 한 것은 민주당원으로서 로널드 레이건이 얼마나 얼빠진 인간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놨는데,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할 때 젊은 시절에 루실볼이 맥클레인에게 그 레이건의 경험담을 전하면서 외계인 예언 부분을 악의적으로 좀 끼워가지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모든 정황으로 미뤄가지고 레이건 부부가 1950년대에 UFO를 목격한 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로 본 건지는 안 본 건지 모르겠지만 레이건 부부가 그렇게 말한 거는 사실인 거예요. 네. 이런 특별한 체험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수차례 걸쳐진 그 외계인과 관련된 어떤 언행 뭐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이 외계인으로부터 이제 텔레파시로 너는 배우보다 대통령에 어울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텔레파시를 받았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레이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뭐 이렇게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외계인이 진짜로 있고 막 그랬다가 그 레이건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해줬던 그 외계인의 후손이 좀 뭐 이게 우리 지구에 와가지고 뭐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가능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약간 재밌긴 한데 다음에는 한번 진짜 외계인에 대한 걸 한번 조사해가지고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릴까? 네, 그거는 제가 한번 봐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는 여기서 마치고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라의 티아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티아라의 티아모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인데 오늘도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예전에 뭐 졸업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삿날 많이 드셨던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짜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약간 좀 밖에 보면은 그 비도 조금 오기도 해가지고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는 옛날 짜장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장면도 그냥 짜장면이 아니라 약간 옛날 짜장면이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일단 이제 재료를 보면은 면사리가 이제 우동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면, 네, 그런 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용유 2큰술 넣고 마늘 3쪽, 돼지 안심이라든지 아니면 닭가슴살 한 장 정도, 그리고 소금 약간 넣고 후추 약간 넣고 청주 한 2큰술 넣고 반 뿌리 정도 넣고 춘장 한 2~3큰술 정도 넣고 양파 2개 넣고 감자 1개랑 애호박 반 개 넣으면은 됩니다. 네. 그럼 맛있어져요. 네. 여기다가 이제 기타 소스로는 굴소스 1큰술, 두반장 1큰술, 간장 1큰술, 설탕 반큰술에서 1큰술 정도,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반큰술, 참기름 1작은술, 물 한 반컵 정도. 요 정도 넣으면은 이제 소스가 완성이 돼요. 일단 이제 식용유에 둘은 이제 팬에다가 마늘 좀 볶다가 그 밑간 한 고기 있죠? 네, 그거 넣어가지고 이제 볶아줍니다. 파도 넣어가지고 볶다가 춘장을 넣어서 달달달달 볶아요. 양파와 감자, 애호박도 넣어서 이제 계속해서 볶다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기타 소스 있죠? 네, 그 소스를 넣어줍니다. 감자가 익도록 볶듯이 이제 끓이듯이 하다가 다 익으면은 이제 그 물을 좀 넣어가지고 걸쭉하게 만들어주고 그 면 있죠? 네, 면은 여기서 삶으면 안 돼요. 미리 삶아놔야 됩니다. 면을 미리 삶아서 이제 들이부은 다음에 이제 계속 좀 끓여주면은 볶아주면은 옛날 짜장면이 완성이 돼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말로 하면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들어가는 재료들도 많고 준비하는 게 많아가지고 은근히 좀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네, 제가 뭐 말로만 이렇게 해드리니까 굉장히 옛날 짜장면이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나 보는데 쉽게 만들 수 있긴 해요. 근데 재료들이 은근히 좀 많이 들어가요. 막 감자, 애호박 무슨 뭐야 저거 뭐 청주도 들어가고 무슨 춘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자잘자잘한 게 많이 들어가서 이게 좀 손이 많이 나갑니다. 네. 춘장을 기름과 1대1로 한번 볶은 다음에 사용하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간짜장 스타일로 만들려면은 팬에다가 양파를 먼저 넣어서 충분히 볶아서 단맛을 내게 한 다음에 다른 재료를 넣어가면서 조리하면은 약간 좀 간짜장 느낌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물이랑 이런 걸 넣어가지고 물짜장처럼 만들어도 맛이 좋습니다. 조금 물이 좀 많은 그런 짜장면을 만들어도 맛있어요. 네.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 추천 메뉴에서 옛날 짜장면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좀 이게 되게 금방 알려드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알딸딸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왕이면 그냥 시켜 드세요. 제가 이거 만들어 먹으려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손이 좀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켜 먹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정말
만들어서 먹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은 이 옛날 짜장면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뵈야 되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시간입니다. 네,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저쪽 강원도 쪽을 한번 가볼 테니까 또 즐겁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일의 내 탄 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김두일의 내 탄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재현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유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오네요. 여기서도 약간 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네, 정확하게 비가 얼마나 온지는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뭔가 이제 그 옆에 지붕 같은 데서 이제 빗물 떨어지는 거 보면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시간인데 오늘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44번 국도의 끝은 강원도 양양이죠. 44번 국도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인제군 북면과 양양군 오색리를 잇는 한계령인데 이 한계령은 남설악을 이어주는 고갯길이죠. 남설악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남쪽으로 대승령, 귀때기 청봉,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설악산 서북 능선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계령을 넘어서 동해를 바라보고 한염없이 내려가다 보면은 남설악 최고의 단풍 면소인 흘림골과 주전골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여행을 떠나요서는 이 흘림골과 주전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흘림골과 주전골은 한계령 휴게소와 오색약수터를 잇는 깊은 골짜기예요. 설악산 서북능선의 남쪽이자 곰배령으로 잘 알려진 전봉산 북쪽에 자리 잡은 계곡입니다. 흘림골과 주전골을 즐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흘림골에서 등선대와 용소폭포를 거쳐서 주전골까지 완주하는 코스는 총 6.6km 한 4-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흘림골 입구에서 등선대까지는 오르막길이고 등선대에서 용소폭포까지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용소폭포에서 오색약수까지는 평탄한 길인데 체력이 조금 좀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힘들고 만약에 체력이 허락한다면 흘림골과 주전골을 동시에 즐기는 완주 코스가 제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흘림골과 주전골을 따로따로 이게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오늘은 흘림골, 뭐 다른 날은 주전골,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흘림골이랑 주전골이 단풍 명소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해요. 지금은 약간 좀 단풍이 좀 졌죠. 네, 지금 그 단풍 저게 뭐야 제일 많이 이쁠 때가 약간 좀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요럴 때에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흘림골은 흘림골 공원 지킴터에서 등선대까지 왕복 한 2.4km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이제 걸을 수 있는 코스. 주전골은 오색 약수터에서 용소폭포까지 왕복 6.4km로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 두 골짜기 코스가 2배가 넘는 거리 차이에도 시간이 비슷하게 소요되는 것은 흘림골은 등선대까지 오르막인 반면에 주전골은 계곡을 따라가지고 약간 좀 평탄하게 걷기 때문이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양양에서 원통을 잇는 시외버스가 한계령 그 정상과 오색약수 두 곳에 정차하기 때문에 흘림골을 올리려면은 한계령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한 3.5km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흘림골을 오를 때 흘림골 입구 주변으로 일부 좀 주차가 조금은 가능해요.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그 단풍이 완전 절정이 이를 때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몰려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근데 요즘 가면은 사실
그 단풍 절정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가면 조금 그 구경하기가 수월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흘림골이든 주전골이든 왕복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흘림골과 주전골은 도로를 따라서 한 5.3km, 흘림골에서 용소폭포까지는 2.3km, 용소목포에서 주전골 입구인 오색약수까지는 3km 정도 됩니다. 등산 뒤에 다시 좀 걸어야 하는 거리치고는 만만치 않죠. 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체력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따로따로 조금씩 걷는 게 좋아요.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비싸죠. 네, 그냥 비싸니까 그냥 걷는 게 최고예요. 네. 흘림골과 주전골의 단풍 절정 시기는 이제 흘림골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한 10월 하순 정도나 11월 초 정도 되는데 지금 단풍 절정이 약간 좀 지났죠? 네, 약간 지나가지고 지금 가도 굉장히 좀 이쁜 단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 흘림골과 주전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의 하이파이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리소의 하이파이브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흘림골과 주전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나란히 달리던 44번, 46번 국도는 한계 삼거리에 이르러서 작별을 하고 46번 국도는 고성과 속초로, 44번 국도는 바로 한계령을 넘어서 양양으로 이어지죠. 힘겹게 오르던 한계령 정상까지도 잠시 아찔한 내리막길이 쉼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몇 구비를 돌아 내려가다 보면은 흘림골의 들머리인 흘림 5교에 이릅니다. 한계령 7부 능선으로 높은 지대지만 흘림골의 비경은 한 차례 한없이 올라야 하는 오르막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산이 높으면은 계곡이 깊고 계곡이 깊으면은 안개가 잦은 법이죠. 흘림골은 늘 안개가 끼고 날씨가 좀 흐린 것 같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네, 이제 안개가 좀 많이 하니까. 자연 휴식 연재로 묶인 지 20년 만에 지난 2004년에 개방되었는데 하지만 개방도 잠시 2년여 만에 큰 재앙이 닥칩니다. 2006년 7월에 시간당 120ml가 넘는 폭우로 이 한계령을 넘나드는 도로가 유실되고 집채만한 바위가 막 굴러떨어지면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부서졌었어요. 수해를 좀 입었죠. 그 수해가 일어난 지도 지금 벌써 한 10년이 지났는데 군데군데 아직까지도 이 수해의 흔적이 아직까지 조금씩 남아있다고 합니다. 흘림골은 등선대까지 오르는 그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어요. 여신폭포까지는 그런 대로 쉽게 오르지만 여신폭포부터 등선대 입구까지 300m에 이르는 구간은 깔딱고개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잘못하면 깔딱 그냥 간다고 이제 깔딱고개인데 여신폭포는 높은 기암절벽을 타고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예요. 굉장히 좀 높은 데서 떨어지죠. 한때 폭포수를 떠마시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속설이 알려지면서 신혼부부가 좀 많이 찾았던 그런 명소이기도 하는데 뭐 그런 그냥 속설에 불과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아들보다는 딸을 우선시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네, 어쨌거나 넘어가서 등선대까지 오르는 길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이제 꼬박 걸리는 정도로 굉장히 좀 힘겨워요. 그리고 이제 좀 쉬다 가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등선대 입구에 어느덧 이르게 됩니다. 이제 신선이 날아올랐다는 등선대에 이제 올라 보면은 등선대 안봉으로 이어지는 철 계단을 따라 오르면은 사방으로 시야가 탁 트여져 있어요. 기암절벽으로 무장한 칠영제봉이 나란히 있고 북쪽으로는 설악산 서북능선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고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기골장대한 헤라클레스를 닮았듯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아래로 한계령 휴게소와 골짜기 사이로 숨어드는 44번 국도도 내려다 보이는데 등선대 아래로는 손곡처럼 뾰족한 안봉들이 날을 세우고 안봉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들이 그 풍경에 무게를 더합니다.
등선대에서 펼쳐지는 설악산의 장관과 반풍은 오랫도록 좀 잊지 못할 아름다운 풍경인데 주전골은 승려를 가장한 도둑무리가 위조엽전을 만들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전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대요. 네. 용소폭포 입구에 있는 시루떡바위가 마치 엽전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져서 뭐 이렇게 주전골이라고 붙여졌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썰이 두 개네요. 오색약수에서 용소폭포까지 3.2km에 이르는 탐방로는 계곡을 따라가지고 완만하게 이어져 있고 남녀노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데크길입니다. 주전골 트레킹은 탐방지원센터에서 약수교 건너 오색약수를 먼저 맛볼 일인데 철분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피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쌉쌀한 맛 있죠? 네, 그런 맛이 납니다. 요게 철분이 좀 많이 함유돼 있어서 오색약수는 1500년경에 성국사의 승려가 발견한 약수로 지난 2006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집중호우 때문에 유실이 되었다가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다시 이게 약수가 이제 뿜어져 나와가지고 다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홍천 삼봉약수 인제 개인약수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고도 하네요. 네, 이 약수터가 네, 굉장한데 약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면 굉장한 거죠. 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거. 네, 어쨌거나 그 오색약수를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주전골 탐방로가 시작되는데 계곡을 따라서 3.5km 구간에 데크가 이어져 있고 주전골의 자연과 생태, 주전골의 명소 등을 소개하는 22개의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남겨 있습니다. 거기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되면은 성국사에 이르거든요. 네, 성국사는 오색약수라는 이름을 짓게 한 오색석사입니다. 5가지 빛깔의 꽃이 피어나는 나무는 없지만 신라 시대의 3층 석탑과 돌사자, 돌계단이 되어버린 옛 성물 같은 옛 사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으니까 역시나 조금 운치 있게 구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탐방로는 바닥에 들여다 보일 정도로 물이 좀 맑은 계곡과 굉장히 좀 깊은 숲길을 오가며 이어지는데 계곡 좌우로 기암절벽이 우뚝 솟아가지고 병풍처럼 이어져 있어요. 마치 계곡이 오랜 세월 동안 거친 암반을 깎아내리면서 물이 흘러내린 듯한 계곡 암반과 기암절벽이 이어진 모습이 조금 독특한데 거대한 암석이 차례차례 이제 포개지면서 그 사이로 물줄기를 쏟아내는 풍경도 좀 압권이에요. 계곡 사이로 우뚝 솟은 독주암 그리고 넓은 소를 이루는 선녀탕 그리고 주전골의 비경이 차례로 이어지는데 여기가 진짜 이쁘답니다. 네, 특히나 요즘처럼 좀 단풍이 있는 때에 가면 되게 이쁘대요. 흘림골로 가는 삼거리에 이르면 용소폭포는 지척인데 용소폭포는 그 주전골 탐방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용소폭포 보려고 여기 흘림골이랑 주전골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하얀 계곡물이 이제 붉은 빛을 띠는 부드러운 안반 사이로 미끄러지듯이 떨어지는데 주전골 트레킹은 용소폭포에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네, 오는 내내 뒤돌아보지 않았다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 동안 이제 주위에 어떤 게 있냐 한번 보시면서 다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흘림골이랑 주전골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좀 이게 좀 길어요. 그리고 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이게 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가시려면은 좀 각오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좀 체력이 안 되신 분들은 아니면은 정말 새벽부터 이제 좀 구경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좀 천천히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천천히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체력을 우리 뭐 이 뒷동산 같은데 가셔가지고 좀 체력을 만드신 다음에 흘림골과 주전골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이제 안 하고 가시면은 이제 주변에 굉장히 멋있는 게 많잖아요. 뭐 용소폭포도 있고 오색약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이제 힘들으니까 그걸 이제 보기가 조금 여유롭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롭게 보시려면은 체력을 좀 만드신 다음에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예요. 네, 건강하고 좀 힘도 있어야지 이런 것도 좀 잘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비치의
이사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비치의 이사랑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 레이건은 정말 외계인은 많았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 추천 메뉴에서 굉장히 좀 이런 날씨와도 맞는 옛날 짜장면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고 오늘 마지막 순서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단풍 명소인 흘림골과 주전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날씨에 혹시 이제 비 맞으면은 감기가 오래 간다고. 네, 여러분들 좀 감기 조심하시면서 요즘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감기 좀 조심하시면서 감기 좀 조심하시면서 우산 좀 챙기셔가지고 꼭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좀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예전에 그 건강상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계단 오르기라든지 오르내리기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운동이라도 조금 하셔가지고 건강을 좀 챙기면서 이번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